평생 직장에서 30년을 몸 바쳐 일하고 받은 소중한 퇴직금 1억 원이 자녀의 결혼식이라는 단 하루, 아니 30분 남짓한 행사를 위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중년 10명 중 7명은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나면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무려 40%에서 57%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노후 파산의 덫을 피하고 끝까지 자녀와 웃으며 마주할 수 있는 진짜 부모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텐데요. 6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은퇴자의 안타까운 선택과 그가 놓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결혼 시장은 그야말로 소리가 나는 전쟁터입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평균 2억 9,748만 원,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 마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예식장 비용과 혼수 등으로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뛰는데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 세대의 노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1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평생을 일하고 손에 쥐는 평균 퇴직급여가 약 1억 원 남짓입니다. 평생의 노동과 맞바꾼 노후 생명줄을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한 번에 털어넣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여기 은퇴를 코앞에 둔 58세 김성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낸 김성훈 씨는 최근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뉴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까지 도와줘도 증여세가 안 나온대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전세 자금 보태주신다는데 아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증여재산 공제 제도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결혼 장려책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는 이 제도가 마치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부모의 의무처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김성훈 씨는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들 길을 죽이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이 돈을 주면 당장 내 노후는 어떡하나 하는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IRP 통장과 예금 통장을 번갈아 보며 한숨 쉬는 김성훈 씨의 모습,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성훈 씨가 만약 무리해서 지원을 감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서 3년 전 딸을 시집 보낸 60대 박선자 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박선자 씨는 당시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 딸만 기죽일 수 없다 는 생각에 살던 아파트 평수를 줄이고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헐어 총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도 나오는데 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선자 씨 부부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두 사람 합쳐 월 60만 원 남짓. 반면 생활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병원비라도 들어가는 달이면 생활비는 적자가 났고 결국 박선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니?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탁이 반복되자
사위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딸의 목소리에서도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우리도 대출 이자 갚느라 빠듯해. 엄마가 노후 준비 다 됐다고 해서 지원받은 거잖아. 딸의 뼈아픈 한마디에 박선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리한 지원이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자녀 결혼 지원 후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박선자 씨의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리한 지원이 가져오는 파국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수많은 부모님들이 뻔히 보이는 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평균의 함정과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결혼 비용 3억, 증여세 면제 1억 5천 이라는 숫자를 쏟아냅니다. 마치 1억 5천만 원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선뜻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대한민국 상위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의 평범한 부모들에게 이 숫자는 현실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남들은 다 한다는데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자신의 노후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여러분,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아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인은 공적연금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나오고 정 안 되면 지금 사는 집으로 주택연금 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목돈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나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당 월 6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합쳐도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인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주택연금도 문제입니다. 자녀 집 사주느라 내 집을 팔아 평수를 줄이거나 집에 과도한 담보 대출이 잡혀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월 수령액이 쥐꼬리만큼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계산 없는 낙관론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자녀와의 관계를 모두 지키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노후 생존 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총 생활비에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노후 적자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현금 자산과 부부가 거주할 집 한 채를 제외한 잉여 자금만이 지원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거나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 냉정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첫 단추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부모의 노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막연히 돈 없다 라고 말하면 자녀는 서운해합니다. 부모님이 돈을 숨겨두고 안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면 달라집니다. 아빠 퇴직금이 얼마고 연금은 매달 이만큼 나오는데 우리 두 식구 생활비 쓰기에도 빡빡하다. 이 돈을 너에게 주면 우리는 나중에 너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겠니?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부모의 노후 자금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생존을 위한 생명줄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셋째, 만약 여유가 있어 꼭 지원을 해야겠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을 활용하십시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이나 적정 수준의 이자를 매달 자녀에게 받으십시오.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심과 책임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소중한 현금 흐름, 즉 이자 소득이 되어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자녀에게 받는 이자가 웬만한 연금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넷째, IRP 계좌와 연금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성역으로 남겨두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급하면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를 해지해서 목돈을 마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해서 손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로 불어날 노후 자산이 싹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 돈은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뺄 수가 없다 는 핑계를 대서라도 연금 자산만큼은 철통같이 방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상속 대상이 아닌 연금 자산임을 천명하십시오. 이 집은 나중에 우리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쓸 거야. 그러니 이 집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 라고 미리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은 집값 하락의 위험을 방어하고 평생 거주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부모가 집에 묶이지 않고 이를 활용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최정호 씨 부부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부는 아들 결혼 때 혼수 비용으로 딱 1천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퇴직금과 자산은 온전히 부부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서운해했지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무리하게 지원받아 결혼했던 친구 부부들은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휩니다. 최 씨의 아들은 이제야 말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님이 계신 게 수억 원 지원받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자 최고의 혼수였다. 고요. 자녀의 결혼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마치는 졸업식이어야지 부모의 인생이 무너지는 파산 선고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자녀의 실망한 눈빛을 견디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마음 약함이 훗날 자녀의 가계 경제까지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책임져라. 이 냉정하지만 지혜로운 선언이야말로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 놓고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의 결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와 행복한 가족 관계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로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